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작가 오봉근님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에서 회사에서 9번이나 승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남다른 메타인지의 소유자이신데요. 자, 그동안에 메타인지가 뛰어난 수많은 리더와 또 인재를 만나셨던 그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직재성해서 이 책을 쓰셨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고 및 인지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 AI, 이게 위협받지 않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십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저희 알 수 있잖아요. 일머리, 뭐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 그게 연습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타고나는 건지, 그러면 사람마다 이게 왜 다른 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에 답이 되어 주었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먼저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식 높은 위인들께서 먼저 이제 강조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제 강조하시고 하셨던 개념인데요. 근데 정식 용어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명예교수인 존 플라벨 박사님께서 처음 메타인지 개념을 이제 일원화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건데, 자, 메타인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 그리고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대한 인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학생들에게 활용을 하자면 이제 내가 뭘 잘하고 수학에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일을 하는 워킹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대부분 상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업무의 맥락을 좀 파악을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 있어야 하잖아요. 자, 업무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그 문제 그 문제만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상위의 문제까지 인지를 하여야 좀 일을 잘한다, 좀 뚫고 있네, 이런 말을 듣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일상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아니면 업무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위 개념이 몇 가지가 핵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모름을 아는 것, know what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의 목적, know why, 그리고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know how, 뭐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 그리고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know when,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know what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이제 메타인지의 전체 메커니즘을 딱 작동시키는 촉발 요소,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 이제 파악한 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파악까지는 하는데 실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 그런데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는 정확하게 아는 거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왜냐하면 이제 실천에 방해가 되는 원인까지 파악을 해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인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인간이 계속 그렇게 개선을 해온 것이 우리의 오래된 생존 비법이기도 하니까요. 자, 종합적으로 이제 볼 때 메타인지는, 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고유한,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고이며 인간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AI가 아직까지는 인간의 이러한 역량을 따라하지 못하고, 자, 인간이 던진 과업에 우리가 룸바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야 하면은 왜 여기 청소해야 하나요? 이런 지시에 대한 배경을 묻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람들은, 자, 김 과장 내일까지 데이터 부탁드려요 하면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를 용도를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렇게 시작되는 메타인지 과정은 대부분 업무 역량에 대한 인정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그렇게 해야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 거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제 업인, 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무 업무이니까요. 자, 얼마 전에 저에게 한 고객이 이렇게 물어 찾아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은 저에게 이제 지역을 옮기고 싶다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이제 찬찬히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그분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데 내가 사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에 저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또 그렇다면 막 다운타운 이렇게 작은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 사시는 곳과 너무 다르지 않지만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또 버짓에 맞는 그런 다운타운 접근성이 좋은 뭐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집들을 보여드려야겠다고 결론을 유출을 하고, 제가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좋을지를 이렇게 풀어내고 지역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랑입니다. 자, 제 클라이언트 분의 피드백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자, 어떤 다른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분양 콘도 막 사라고, 이거 안 사면 뭐 다 팔려서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불안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던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세일즈가 아니고 또 만약에 세일즈라면 세일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이제 철학은 내가 원하는 걸 내 고객이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자기 집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땅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저와 인연이 되신 그 클라이언트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제가 찾아내서 그것을 맞춰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저한테 좋은 리스팅이 있어도 제 클라이언트 분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게 그 일이기 때문에 물론 설득과 세일즈 기술로 뭐 푸시를 하고 뭐 지금 사인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윈윈이 될까요? 제 짧은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클라이언트 분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또 목적에 맞는 것을 제가 잘 찾아드릴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다가가야지 편하게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여실지를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이제 그게 저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타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좀 해보자면 책에서는 첫 번째는 이 핵심 질문의 정의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정의한 핵심 그리고 핵심 질문이 업무의 핵심을 뚫고 있는지를 업무 수요자, 저한테는 클라이언트 분이겠죠? 틈만 나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업무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과 또 그것과 함께 그분의 의도와 흐름을 배양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와 또 핵심 질문을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빌 게이츠 님께서 2019년에 대담을 하신 게 있으세요. 2019년 2월쯤에 핵심적 조언은 만일 당신이 넓은 시각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당신이 수집한 정보를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이것이 생각이나 아니면 사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질문을 정의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과 그 구성 요소를 이렇게 구조화, 스트럭처화해서 딱딱 정리하는 방식으로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모두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건데요. 살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사소한 문제, 큰 문제 다 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겠죠. 자, AI가 우리 세상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 고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지시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건 우리의 고유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필드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모든 정보를 저한테 오픈을 하세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하시면 거기서 저는 저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게 know what이겠죠. 그리고 업무의 목적, 왜 여기서 움직이시고 또 왜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걸 아는 것이 know why가 되겠죠. 그 뒤로 이제 절차를 설명드리고 그게 노하우가 또 언제 할지를 계획하는 건 know when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를 잘 파악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만큼 아는가, 내 클라이언트의 원하는 것을 얼만큼 아는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이제 스텝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공부하고 또 이제 실천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더 좋은 이익이 저와 인연이 되시는 저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책이었어요. 또 자기 성찰도 하게 해주고 또 어떻게 실무를 할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할 거리를 주는 참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